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장 마치기까지 한 20여 초 정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가 진행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증시가 소폭 좀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으로 동시효과를 맞았었는데요. 이제 오늘 장 마치면서 과연 어떤 지수대로 마감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대외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소식들이 그다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제자리 걸음만 한다 해도 좀 양호하게 잘 지켜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장이 마쳤고요. 자, 오늘 증시를 지수를 통해서 여러분께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23.97로 마쳤군요. 0.2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0.01%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키워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1,000억 원이 넘게 사들였고요.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쌍끌이 매도세로 비슷하게 가격도 맞췄습니다. 900억대 초반의 그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밤에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두툼했습니다. 6.8포인트가 오르면서 단숨에 553.99, 554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요. 자, 기관이 200억 가까이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돈을 팔았습니다. 17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8.6원이 하락하면서 1120.5원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3.78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6.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월요일이고 이제 4월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좀 시작된 듯한데 우리 증시의 분위기만큼이나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추워서 이렇게 떨면서 다니는데도 벚꽃이고 뭐고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면은 야, 그래도 뭐 추운 가운데서도 봄 분위기는 분명히 오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에도 조만간 좀 봄 분위기가 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는데요. 자, 우리 신승용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부터 체크를 해주십시오.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봄 기운이 좀 완연히 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그 GS 건설의 어떤 그 실적 악화에 이어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좀 시장 내 전반적인 1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하고요. 이런 분위기들 설상가상으로 특히나 그 키프로스 악재에 따른 비철 금속 그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오늘 특히나 그 비철 금속 관련주들 고려아연을 위시한 풍산 뭐 이를 비롯한 전반적인 그 비철 금속주들의 대폭락 관련된 폭락 상황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일단은 하지만 그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렇다 할 모멘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전반적으로 그 반등의 어떤 그 추세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조금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대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 부분의 그 금액 자체가 뭐 일각에서 뭐 20조 넘게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날까 그리고 어떤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서 나타날까에 의해서 각 업종 간 조금은 좀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대응 전략은요. 일단 뭐 낙폭과대 접근은 상당 부분 유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으로 분할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 꼭 좀 첨언해 드리고 싶고요. 매수 후 보유 관점의 대응이 아니라 매수 일정 부분 그 수익이 나타난다 하면 차익 실현을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요. 사실 때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그리고 좀 수익이 좀 나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냥 수익을 좀 실현해가지고 돈을 좀 챙겨놓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의 지혜를 발휘해달라 이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엔화가 100엔대에 근접을 했습니다. 엔저에 대한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수출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양상이 우리 국내 증시의 발목이나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일단 뭐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크게 어떤 그 나쁘게 영향을 미칠 부분들 따져보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임동상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엔저 아베노믹스에 따른 어떤 그 후폭풍, 아무래도 우리 시장 내에 마이너스 상황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크겠습니다. 일본과 특히나 경쟁 업종,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는 다소 계속되는 어떤 그 적극적인 매수, 뭐 낙폭과대 매수 접근보다는 일단 그 매도하는 그런 쪽에 그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말씀 좀 드립니다. 무역협회에서 집계를 한 바가 있었죠. 수출 기업들 42% 가량이 아직도 그 전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것. 특히나 자동차 업종 그리고 석유 업종 그리고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수출 경쟁력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업종을 꼽으라 하면 스마트폰하고 LCD라는 그런 업종을 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스마트폰과 LCD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다 보니까 지난 주 후반에 나타났던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부분,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혹시나 그 미국에 철저하게 그 기대고 있는 IT 업종 같은 경우에 성장을 제동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따라서 조금은 좀 좋은 소식들보다는 일단은 증시 주변 내에 전반적으로 나쁜 소식들이 지금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철저하게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라는 그런 배경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뭐 그도 한동안 좀 잠잠했던 키프로스 악재 부분들, 키프로스 지금 구제금융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키프로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비철금속주들의 하락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수 뭐니 해도 수급이라는 생각입니다. 수급에 개선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그 적극적인 매수 대응은 상당 부분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염두하시고요. 추세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일시적인 단기 대응이 계속해서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아마도 그럴 거야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또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게 공식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나마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좀 편안한 업종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구가하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서서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음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을 했죠. 특히나 우리는 그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에 조금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 특히나 그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그 긍정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는 IT 업종, 좀 성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려보고요. IT 업종, 그냥 뭐 천천히 계속해서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 계속해서 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IT 업종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는 양상입니다. 중소형주 중심 전략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일단 뭐 좀 당분간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요. 일단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증권 시장에서는 고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고성장, 아무래도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경계감이 계속해서 그 시장을 누를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말 정도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시차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4월 말 정도까지 그 실적이 발표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눌림목이 작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반면에 중소형주는 5월 초부터 실질적인 향후 성장성에 대한 옥석 가리기 상황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우리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일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19일에는 LG 화학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GS 건설이고 그 다음에 그 화학주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악화 우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PER이 높은 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PER이 높은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실적 발표, 실적 내일 나타납니다. 내일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꼭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19일 LG 화학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화학의 전반적인 시장 추세 그리고 2분기 이후에 화학업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여부 그때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GS건설이 이제 해외 사업장에서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굉장히 안 좋은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 건설업체들 가운데 거의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한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와줄지, GS건설의 실적 쇼크를 이어갈지 아니면은 그걸 좀 잠재울 수 있는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해줄지 기대감이 갖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는 일단은 그 주요 이슈가 상당 부분 제한된 시장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 좀 유지해 두셔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차원에서 낙폭과대 접근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분할 매수 관점을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특히나 좀 안 좋은 뉴스나 안 좋은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무조건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팔고 있다라는 점, 이런 그 가격의 그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계속 팔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 유의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IT 업종 그나마 편안한 업종이다라는 부분, IT 업종 중에서도 이제 서서히 옥석 가리기 시작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바이 앤 홀드 전략, 그 매수 후 계속 그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요. 매수한 이후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생기면 바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철저하게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장 특징 그리고 업종별 특징은 각각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변동폭을 굉장히 위아래로 크게 이제 흔들어놨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약간은 좀 또 한 번에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지만 일단 오늘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이 1900 초반에서 좀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 이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종가 이후에 이제 기준 현재까지 나온 기준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반 매도세를 역시나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코스닥에서 매수를 보였었고 기관과 동반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이 코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되는 것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하고 다시 한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은 역시나 급등 1% 넘어가는 급등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기조는 계속적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 폭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선물에서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하방 경직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옵션 포지션을 또 한번 포함해서 보게 되면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주체별 매수 풋과 콧의 이 포지션 자체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향들은 보이고 있지만 일단 보게 되면 개인들이 변동성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변동성 축소 자체에 베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방향으로 크게 틀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좀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는 포착됐다라고 이렇게 수급 동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 그 투자자들의 그 순매수 기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서 외국인들 많이 매도를 한 가운데 매도 우위 업종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대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뭐 GS건설발 그 어닝 쇼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또 매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장 많이 매도한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운수장비 업종, 조선 업종이 좀 속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매도세가 역시나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건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기관 투자가 오히려 많이 내놓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합쳐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운수장비 업종, 특히나 조선중공업과 이 건설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그 운수장비 안에서는 또 아무래도 그 현대차, 기아차의 그 실적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역시나 많은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차별로 좀 한번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가운데 오늘 매수한 업종들이 또 그나마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통신업종들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약간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낙폭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주들이 지금 정도의 실적에서 더 나아질 여건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는지 지금 매수 주체별로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오늘 좀 포인트로 볼만하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섬유의복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섬유의복 업종에서 빠르게 주가도 상승하고 실적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들의 매수 우위 업종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전히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있었는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 역시나 매수세를 보였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화학주들 바닥권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걸 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뒤이어서 전기가스 다시 한번 또 요즘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점, 하지만 그 우호적이지 않은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 상당히 매수세를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IT 업종 중심의 매수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장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들 상당히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보이고 거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그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굉장히 좀 지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그 중소업종들에 대해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많은 폭으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코스피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연기금들이 그렇게 코스닥 쪽에서는 중소형주 그 제약사들을 매수하는 가운데 사실상 코스피의 대형 제약사들은 조금 약간은 탄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투신권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급 자체가 이 바이오 업종들, 제약 업종들 좀 약하다는 것을 일부 섹터로만 많이 몰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서 전 업종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루머가 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밀 업종뿐만 아니라 이 의약품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외국인들이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눈에 띄는 거 섬유의료 업종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통신업종들 한번 키포인트로 그래서 섬유의복은 업황 회복, 선화라운드, 의료 정비는 아시다시피 뭐 테마라든지 그런 여건이고요. 통신업종도 약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싸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엔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이 엔터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YG엔터 그리고 연간 캐릭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오로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종도 역시나 매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일부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 쪽만 인터넷 쪽만 일부 소폭하겠다는 거 그런 점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별 그리고 업종별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장 종목별로 봤을 때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또 있겠죠. 어디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기관 투자들의 그 제약주들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연기금 투자들이 많은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에스테파마라는 기업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뭐 조영제 시장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분야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일단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한번 먼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지만 일시적으로 지지부진했지만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그리려고 굉장히 많이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 추세는 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수급이죠. 수급이 결국 중요한 건데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랑 같이 좀 참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4월 9일을 기점으로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관 투자들의 매수 변화가 순매수 연속 기조로 좀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이전부터 물론 하단은 견고하게 받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상승 자체가 탄력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전고점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후바이오입니다. 농후바이오는 우리나라 중저기업 중에 역시나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박스권에 머물다가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이 투자자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관 투자들의 특히나 투신권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역시나 순매수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매수의 집중력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텍파마와 좀 같은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는 거 그런 점들 또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업종 가운데 역시나 또 하나 꼽아봤습니다. 다름 아닌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업황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팔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돼서 오늘 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 전에 매수를 보였고요. 사실상 최근에 탄력성을 이끄는 것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인데 역시나 오늘도 오늘 장에서도 기관 전반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그동안 이 외국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였던 연기금의 순매수기죠. 그리고 투신권 약간은 좀 약해졌긴 했지만 그렇게 지금부터 매도를 이렇게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같이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스테파마, 농후바이오, 한섬 세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님 그리고 임영식 전문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 과연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최용준 과장께서는 변동성 확대 분할 매수 접근을 개별 종목과 실적주 종목으로는 원익 IPS를 꼽았고요. 이명식 전문가는 양극화 심화 보수적인 대응을 1분기 실적과 수준 모멘텀 기대되는 설비 투자 업종 기업 구조 조정 관련해서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일부에서도 나왔었는데요. CJ 프레시웨이를 꼽았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용준 과장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이어서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관련 이슈도 계속했지만 저가에서 받치는 추세는 있는데 언제 턴을 해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포인트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4월 15일 날 김정일 기일이라는 관련 이슈들도 있었고 엔이 다시 한번 100엔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자금이나 이런 유입을 보게 되면 여전히 31주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한국 시장으로 집행분이 작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시장 이런 시장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돼 있다고 하면 오늘 중국 GDP 관련해서 발표가 됐던 부분들이 성장률이 한 8%가 안 되게 나왔었습니다. 시장이 현재 흐름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이었는데 수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 외국인 매도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한 1.4조 정도를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둔화됐던 부분들인데 언제 매수로 완전히 돌아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시일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수준도 조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920선에서 보게 되면 퍼 기준으로 8.2배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위기의 당시에 퍼가 8.6이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기업 실적이 1분기 실적도 하향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조정폭이 컸던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910선 수준을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도 1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910선 근처까지 왔을 때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측면들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기간 매매 패턴을 보게 되시면 장 초반에 많이 매도를 했다가 이제 1시, 2시에 들어오면서 매도폭을 줄이면서 가는 모습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910선에서는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00엔 지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 수준에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계속 용인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처음 실시했을 당시에만 해도 지금 미국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만 지난주도 흐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조금 이제 자제를 해라 그런 부분 언급이 나왔던 부분들은 100엔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미국에서도 그냥 무작정 용인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엔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이제 일본 양적 완화 정책 규모가 FRB에서 매달 사들인 채권 규모가 거금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긴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 이익이나 실적 하향 조정되는 부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2007년도 이후로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1년 이상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됐던 적은 이제 금융위기 당시의 흐름 빼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2, 4분기 이후로 계속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됐다가 1, 4분기도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폭이 컸는데요. 그 부분들은 중국 관련주의 흐름들이 컸습니다.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은 잘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은 잘 못 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흐름이 그런 시장 흐름들을 다 반영해서 빠졌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는 되겠지만 뱅가드 매도 물량이 6월에 종료되는 시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때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대가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치중을 하실 때 코스피 시장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 주들 위주로 조금 분할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주식을 살까 이명수 전문가님?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섹터별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고요. 차별화 정도가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일 중국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7.7% 발표가 됐는데 작년 1분기에는 약 8.1%를 성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일부 두산 인프라코의 경우 GDP 성장률이 8% 성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재 1분기 성장률의 경우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예전처럼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 기계 이쪽 소재 섹터로 과거처럼 활발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불확실성 요인보다는 국내 내부적인 요인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주 GS건설 쇼크로 인해 가지고 금일까지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 1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일단은 금리 동결은 나왔지만 정부에서 추경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맞바로 돈이 투입이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수요 진작 정책 여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부에서 정부에서 그러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일부 탱커선을 국내 선사한테 발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의 경우 5년 만에 수주가 나타났고요. 현재 구주종으로 갈 길이 바쁜 STS 조선해양도 일단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자체적인 LNG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미미하지만 수요 진작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금일도 조선 섹터의 경우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SK와 마르멘이가 조인트 벤처로 설정한 이쪽 회사에서 LNG 조선을 발주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 기능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드디어 선박금융을 주선하면서 이런 액션이 나왔거든요. 즉 현재는 물론 일부 수출 기업들의 경우 해외에서 발주가 나타나야 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금융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요 진작 정책 여기에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현재 위기를 타결해 나가는지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법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여전히 개별 종목 그리고 실적주 접근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현재 흐름이 이제 코스피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코스닥 장세 흐름으로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차트 흐름 간단히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가파른 흐름이 연출이 되지만 주봉상의 차트를 봤을 경우에 지금 그동안에 박스권 상단의 움직임 위치해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근데 예전이라는 움직임이 많이 틀린 게 예전에 주봉이 상단에 위치했을 때 음봉이 길게 내리면서 그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으로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위한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전이랑 다른 흐름을 제가 연출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상승폭이 컸던 업종들도 있지만 한 차례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이 많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상승 업적으로 감안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추경 예산 관련 규모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정부에서 이제 부양하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바닥에도 올라왔던 부분들, IT 관련 주들이 많이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하락폭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만 되돌린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 업종이 많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우량 제약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크지 않은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자금 유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언제 이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냐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미미하다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또 실적 관련 부분입니다. 이제 조선 관련 업종도 오늘 많이 빠졌다가 일시 수주나 그런 것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STX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 이제 올랐던 증언들이 있는데 이제 STX 이제 유럽 관련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고, STX가 이제 키우고 있는 STX 대련 같은 경우도 채무나 그런 부분이 1년 유예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제 채권 라인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
접근하시기에는 기존에 갖고 계신 포지션만 좀 유지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화학 관련 업종들도 좀 흐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화학 관련 업종들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화학 관련 업종들의 키를 잡고 있는 업종들은 물론 지금 LG화학이 뭐 대장준 이제 가장 큰 규모는 LG화학이긴 하지만 화학 관련 중에서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업종은 보시면 금호석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제 부품 가격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오늘 화학 관련 주들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 LG화학 쪽으로 이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쪽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화학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금호석유와 LG화학을 같이 키로 보시고 이제 그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매수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실적이나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IT 관련 업종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을 접근을 하시고요. 추경제산 그런 규모가 발표됐을 때 시장에서 접근하시는 부분들 이제 관련 이슈들을 좀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의 종목 선정법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1분기, 2분기까지 뭐 실적이 양호한 섹터의 경우는 IT 섹터, 내수주는 뭐 다양하죠. 변동성이 약간 있긴 하지만은 그 음식, 제약, 이쪽 내수 관련주가 금일도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뭐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상승 랠리가 이어져다 보니까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폭 그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의외로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1분기 중국 그 기대 효과를 기대했던 이쪽 뭐 소재 섹터의 경우는 현재 뭐 무차별적으로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부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과거처럼 강력한 그런 뭐 기술적 반등 내지 추세적인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부 뭐 투자자들의 경우 현금 여력이 있거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적 관점에서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국내적이든 그 해외적이든 일단 뭐 설비 투자하고 그 해외 발주 모멘텀 여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수주는 이미 내수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일도 그 제일모직이 강한 그 기관 수급 개선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에서 OLED 발주가 금년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또 그 아몰레드 5.5세대에서 중국에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IT 섹터의 경우는 중국과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는 뭐 아몰레드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은 중국과 동동아 시장에서 일단은 뭐 시장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발전 설비라든가 해양 플랜트 그 조선 섹터의 경우에도 뭐 건설업종 그런 타격 여파로 인해서 무차비 그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플랜트 쪽에서 계속해서 발주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쪽 그 건설 섹터하고는 다르게 일단은 그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기업 구조조정에 일단은 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그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뭐 한솔제지인데요. 이 출자 전환 해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일 하한가에 들어간 그 만도의 경우에는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큰 폭의 하락 국면이 나타났거든요. 정부에서도 그 대기업들의 순환 출자를 그 고리를 해서야 하는 그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러한 그 투자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종의 경우는 뭐 한 10여 년 만에 업황 구조정이 그 해소되면서 이제 막 그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 뭐라 그럴까 과잉 생산 산업된 그 산업 섹터의 경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업황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기업들의 경우 투명한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그런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일단은 뭐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 들었고요. 이제 종목으로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준 과장께서 오늘 원익 IPS 준비하셨네요. 예, 원익 IPS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AP 시스템에서 조금 성격은 비슷한 주입니다. 제가 2주 동안은 AP 시스템을 매주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원익 IPS라는 업종을 갖고 나왔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 한 8,000원대 중후반대에서 12,000원까지 상승폭이 가파랐다고 하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한 5,000원대에서 6,000원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AP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이제 아몰레드 관련 코스피 업종에 비해서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좀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상승폭이 더졌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로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AP 시스템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이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은 원익 IPS는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OLED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주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설비나 그런 부분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실적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012년도 말에 이제 5.5G OLED 시장에 이제 전입을 했던 부분들이고 2014년도부터는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포인트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흐름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이고요. 일단 한 차례 이제 4월 초부터 한 차례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제 AP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등락을 어느 정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6,100원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매수하시는 시점은 한 5일선에 중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시초가에 접근하시되 이제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6,100원 6,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높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봐서 한 6,500원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하시고요. 투자자들 매매 등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올라오는 구간들이 발생했을 때 빠지지 않고 좀 받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때마다 연기금 매수 흐름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일시적으로 깰 수 있는 부분이 연출이 될 뻔하다가 다시 연기금 매수로 인해서 6,100원까지 회복을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등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100원 정도, 한 6,000원 정도의 매수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전에 지금 현재 한 21선 근처인 한 5,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네, 최근 내수주 관련주에서 음식료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CJ 프레시웨이 경우에는 식자재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쪽으로도 일단 해외 시장 진출이 현재 진행 중에 놓여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회사의 그러한 영업이익 가치가 2015년까지 해가지고 무려 약 37.4%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대상도의 경우 자회사로 베스트바이라는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고 롯데상강도 구주정을 합병하면서 이쪽 식자재 유통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식자재 유통 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 규제에서 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대기업이 진출한 지 얼마 안 되고 시장 점유율도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10%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보시면은 4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목표가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이죠. 4만 한 5천 원대, 6천 원대 부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은 한 4만 6천 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추천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께서 그동안 추천하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최용준 과장께서는 AP 시스템 현재 11%나 지금 수익이 나 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AP 시스템 이제 아몰레드 관련 업종들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매수하고 나서 이제 한 12,5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했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가 같은 경우는 12,5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시점을 보시면서 눌림목을 줬을 때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AP 시스템 매도하고 나서
일부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몰레드 관련 업종들이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몰랐던 제일모직이 좀 키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이 거래소 관련 업종으로서 이제 키를 잡고 난 이후에 어제 한 이틀 정도는 꼭 윗꼬리를 가면서 흔들리다 오늘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 AP시스템 그리고 원익 IPS 이 세 개 업종을 같이 이제 유념해서 보시되 상승폭이 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실현을 하시고 상승폭이 상대로 적은 업종들을 다시 트레이딩으로 다시 교체 매매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명수 전문가님의 하이로코리아 역시 3% 가까운 현재 2.8% 지금 수익이 나 있거든요. 이 종목은요. 네, 최근 들어서 일부 코스닥 종목의 경우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쪽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자꾸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변동성을 보였는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특별한 그런 추세적인 수급 이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이쪽 건설이라든가 조선 섹터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로템이 상장하게 된다면은 이쪽 전철 부분에 있어서 이쪽 현대 쪽하고도 또 협약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이로코리아의 경우 수급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이쪽 건설 쪽에서는 발전 쪽에서 수주가 이쪽 동남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 피팅 업체들의 경우 세계적인 그런 규모의 경제는 아니지만은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은 세계적인 경쟁 업체들이 많지만 조선 섹터의 경우 LNG선하고 해양 플랜트 쪽은 국내 조선 3사가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정고점대를 향한 23,500원, 4,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추천 말씀 듣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드린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린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홍준 과장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